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할 말이 많아지겠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관 네 번째로 자격증 인증 서류도 PDF로 보관하겠대요. 이거 사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서류 한번 뽑으실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받는 애들 있어요. 그런 거 불법이긴 한데 일단 저희 돈 없으니까 한번 미리 PDF로 저장해서 필요할 때 그때 뽑으셔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활동들의 양보다 질을 따지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불안한 마음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 여러 개 신청해 놓고 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경력 채우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자소서를 쓰고 면접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건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물경요일 하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멋져 보이는 활동이 아니라 그 활동에서 본인이 열심히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채우기만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지원하실 때 최대 3개밖에 입력 못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양보다 질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은 여기까지인데요. 20분이 안 남았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딱 이 정도까지 라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님께 자료를 전달해 드렸어요. 제가 막 엄청 잘난 점수는 아니지만 이때까지 공부했던 토익 관련 자료라던가 경력 관련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자료를 회장님께 드렸으니까 아마 회장님께서 한 다음 주까지는 아마 단톡이나 아마 인스타그램에 올려놔 주셨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돈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사소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땡땡 수업 혹시 중간고사 답 어떤 거 하셨어요? 라던가 언니 토익 이거 공유해주신 자료 37번 문법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던가 언니 그 남자친구 군대 가는데 기다려줘야 되나요? 라던가까지 개인적인 질문들도 다 하셔도 좋으니까 정말 편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고 길고 재미없는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이팅 하세요. 이어서 중고학과 18학번 최희라 씨가 소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하게 된 중고학과 18학번 최희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굉장히 떨리네요. 원래 저 이런 발표에 떨지 않는 사람인데 앞에 채민이도 너무 잘해줬고 비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학생활, 교환학생, 그리고 HSK, Q&A 순서대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먼저 대학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복수전공, 대외활동, 동아리 이렇게인데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늦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1학년 때 섣불리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남들이 다 복수전공을 한다 그러고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뜻은 없지만 뭔가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경력이라고 생각해서 경력을 선택했었는데 나중에 뭐 교환생도 갔다 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다 보니까 저는 무역적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특히 포은익 쪽으로 가고 싶어서 지금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긴 한데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그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외활동인데 이 부분은 아까 앞선 발표자분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엄연수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언급하고 갈게요. 저는 학교에서 하는 상하이 동아대학교 그 한 달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예전에 뭐 중국 텐진으로도 갔다 왔을 뿐더러 뭐 일본 쪽으로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저희 학교가 뭐 이런 프로그램 전혀 없진 않아요. 공자 아카데미에서도 갈 수 있고 그 국제교류체에서 하는 것도 매 학기별로 그 방학 때마다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학교에서 좀 하는 걸 좀 잘 찾아보시면은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더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동아리입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끊임없이 동아리를 해왔어요. 지금 2학년 때부터 3, 4학년, 지금 현재까지도 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부산 연합호회라는 동아리, 봉사 동아리에 제가 부산 연합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회장직이나 뭐 간부직 이런 거 할 수 있으시면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아리, 교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꼭 한 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 3개 정도 들어서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는 내가 나중에 됐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좀 운동 쪽을 좋아해서 타이랑 스니치, 배드민턴 동아리랑 그 스케이트보드 동아리를 들었었고요. 현재는 지금 봉사활동 동아리를 하고 있고 예전에 BFF라는 언어교환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내가 공부할 것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더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교환학생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갈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학교를 선택하는 내용이나 뭐 그런 부분에 어떤 학교가 좋을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동아리가 아니라 그 국제교류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교환학생이랑 어학연수를 후기를 올려서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인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환학생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1차 서류 전형에서는요. 교수님들에게 저는 첨삭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는 우상호평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들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교수님들 전혀 그런 거 없으시니까 그냥 서슴없이 교수님들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이제 솔직하게 어려운 말 쓰거나 뭐 과장해서 쓰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느낀 거를 쓰는 게 2차 면접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2차 면접에서 자소서 기반의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면접과 중국어 면접이 있는데 한국어 면접 첫 번째 질문이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어 면접에서는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면접에서도 이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나 앞으로의 학습 계획 이런 내용을 보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솔직하게 적으셔야 나중에 과장을 해서 그 과장을 또 거짓말을 한 거니까 거짓말해서 거짓말도 덮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긴장돼서 아무 말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솔직하게 적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거는 정말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어떠한 점이 더 이제 부각이 되어서 내가 합격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한국어 면접에서는 제가 적극성과 활발함을 어필을 했었고요. 중국어 면접에서는 회화 능력을 좀 좋게 봐주셔서 제가 합격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면접날 그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병이 나가지고 준비를 거의 아무것도 못 해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 동기랑 자기소개를 하라는데 준비한 게 없으니까 처음에 어머하고 그냥 예전에 고3 때 대학교 입시 때 준비했던 그 자기소개를 그대로 하고 지원 동기가 진짜 생각나는 그대로 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럼 상해 동아대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상해 동아대에서 넌 뭘 했고 어떤 활동을 했냐? 그리고 그 학교 어떤 점이 좋았냐? 이렇게를 저는 그 학교가 좀 도심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 지하철이랑 가깝고
교통이 편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많이 놀러도 다니고 뭐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항저우, 수저우, 우한까지도 놀러 갈 수 있었었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한까지 갔어요? 약간 이러면서 더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가서도 그냥 뭐 수업만 듣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서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중국어 면접에서는 회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회화 능력이 중요하냐? 제가 다 2질문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한 질문만 하더니 안 해도 되겠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본인 그 심사위원분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안 물어봐도 되겠다. 중국어 잘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저는 회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들리는 바로는 5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때 4급도 겨우 딴 그걸 제출했었거든요. 200점? 그 정도였어요. 저 4급이 200점이면 거의 낮은 수준이죠. 근데도 5급을 딴 사람은 떨어졌대요. 왜냐면 이 중국어 문접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4급인데 낮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면접에서 되게 잘 말하고 했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1순위 지원했던 그 대학에 합격을 했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만 들으시면 그럼 회화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PPT는 없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튜터링이라는 어플과 굿나잇이라는 어플을 사용했어요. 튜터링이라는 어플은 이제 회화를 1대1로 화상전화식으로 그렇게 하는 어플이고요. 이렇게 중국인 선생님과 10분, 20분 정도 이제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발음을 교정받고 그리고 또 회화, 새로운 회화나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 표현을 배우면 이 굿나잇이라는 랜덤 전화 어플을 들어가서 그거를 중국어로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1시간, 몇 시간 동안 이제 중국어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가지 않아도 중국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어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랜덤 어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에게 추천을 받았었고 제가 실제로 써본 결과 이상하거나 그런 사람은 많이 안 만났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여성분들로만 이렇게 하거나 안심 모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이 2 어플을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이거는 단숨에 늘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부를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뿐만이 아니라 추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사전 준비를 하고 출국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처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HSK 6급을 최근에 땄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문항별로 꿀팁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4, 5급까지는 듣기 지문에서 나오는 게 답일 확률이 70% 이상이에요. 어떤 식인지 아시죠? 듣기가 너 여자친구 이름 뭐야? 내 여자친구 뭐야? 하면은 질문이 그녀 여자친구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들리는 게 답일 확률이 거의 높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잘 찾으려면 선택지를 미리 봐야겠죠? 선택지를 미리 보면 그리고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 안 들어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지를 미리 보면서 선택지를 보면서 듣는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택지 옆에다가 발음을 적어주는 거죠. 만약에 쯔싱처다 하면은 Z, X, C 이렇게 자음만이라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금방금방 찾을 수도 있고 한번 읽어놨던 내용이고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줄인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줄인 시간을 활용해서 뒤에 넘어가서 뒤에 선택지를 보면서 또 적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좀 유형이 많아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싶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문보다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 문단이 굉장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빈칸 채우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그 문단보다는 질문과 선택지를 먼저 본 후에 거기에서 적절한 내용을 내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골라와야 되는 거죠.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앞 뒤만 보면 되고 짧은 문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이랑 맨 마지막 문장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긴 문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번 긴 문단이 있고 문제가 밑에 4개인가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4개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오진 않거든요. 그 1번 만약에 38번, 막 68번이다. 그러면 문단에서 뭐 1문단에서 68번, 2문단에서 67번, 60 몇 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맨 마지막 문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1문단을 첫 번째 문장을 풀려면 1문단에 가서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골라서 필요한 내용을 읽으시는 게 시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쓰기 4급에서 5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틀렸을 때 내가 왜 이 문제가 틀렸을까 하면서 그 왜 틀린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 틀린 문장을 맞는 문장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틀린 걸 봤을 때 이게 뭔가 어색한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저는 틀린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맞는 문장을 답안지에 가서 그 맞는 문장을 하루에 5개 정도 외운다던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틀렸는지 나중에 틀린 문장을 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감각을 기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6급 독해 부분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4호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문 6급에만 있는 그 장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긴 문장을 보고 한 번에 이해를 하고 외우고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이제 한 문단 끊어서 한 문단을 뭐 한두 줄로 줄이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넘어가서 너무 어려운 문단을 보면은 어려운 글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듣기 스크립트를 가지고 뭐 외우고 적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제 진짜 실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점점점 하되 흥미를 잃지 않게 내가 그런 식으로 쉽게 시작했다가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김소영 교수님의 중국어 강도 수업을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6급 장문에서.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아니고요. 저도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HSK 교재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HSK 6급을 먼저 들고 왔어요. 제가 제일 최근에 공부한 게 6급이고 4, 5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대로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6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지 정도만 봐주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6급을 공부 시작할 때는 이 책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락원 신 HSK 한 권으로 끝내기 6급. 이게 2013년도에 개정을 하고 그 뒤로는 안 했어요. 근데 2013년 뭐 그쯤부터 그때까지는 좀 쉬웠는데 점점점 HSK가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좀 개정을 했던 게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쉽고 6급 입문용으로는 좀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내용을 쉬우니까 이런 걸로 일단 한번 풀고 내가 어떤 걸 부족한지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감각을 기른 뒤에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책을 사용했는데 모의고사 책이라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일 최신판이에요. 2020년도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현재 트렌드에 제일 맞게 나오는 그런 난이도가 제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급 시험 치기 한 2주 전부터 저는 이걸 풀었었고요. 난이도가 솔직히 다락원 방금 보여드린 책이랑은 굉장히 난이도가 차이가 나요. 저도 6급 그 다락원 책을 보다가 쉬운데? 나도 이거 다 할 수 있겠는데 나 고득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 책을 풀자마자 와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풀었을 때 합격을 한다면 HSK 실제 시험에서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풀었을 때 좀 점수가 낮다. 그러면은 시험을 미루세요. 그리고 이거는 6급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쓰기를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쓰기 연습을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고요. 뭐 그렇게 비싼 책은 아니니까 제가 부족하다 싶으면 쓰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